서울 2025년 11월 이찬원이 울었다. 그의 눈물은 예고되지 않았고 대본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멈췄다. 아버지의 병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래를 멈췄다. 그날은 이찬원의 새 앨범 준비 과정을 담은 특집 녹화 날이었다.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넨 그는 제작진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리허설을 마쳤다. 그러나 방송 중반 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다. 순간 대형 스크린에 아버지의 병실 영상이 재생됐다. 모두가 놀랐다. 제작진조차 몰랐던 영상이었다. 촬영 내내 웃음을 잃지 않던 그가 한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고개를 숙였고 카메라는 흔들렸다. 영상 속에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짧은 문장이 끝나자 이찬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카메라 감독이 본능적으로 줌을 멈췄고 스튜디오는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다. 약 12초의 정적. 그 정적이 그 어떤 음악보다 더 큰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제작진도 대본을 덮었다. 뭐가 말을 잇지 못했다. 된 인터뷰 질문은 모두 사라졌다. 감독이 이어폰으로 컷을 지시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찬원은 뭔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 보는 영상이에요. 제작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 영상은 사실 이찬원의 어머니가 몰래 제작진에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직접 촬영한 짧은 응원 메시지였다. 그의 고백은 예정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단단했다. 요즘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래도 웃으려고 해요.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웃을 때 제일 강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튜디오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영감독, 작가, 심지어 진행자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방송은 멈췄지만 감정은 계속됐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음향팀은 자연스레 마이크 볼륨을 낮췄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진심이 묻어났다. 그대여 걱정 마요. 난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한 관객이 조용히 손수건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스튜디오는 어느새 눈물의 바다가 되어 있었다. 예능이 아니었다. 그날의 녹화는 90분 예정이었지만 실제 촬영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제작진은 편집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다. 이 장면은 이후 제작진 회의에서 동사 내부 금지 편집 구간으로 지정됐다.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다. 눈물, 그 정적, 그리고 그 진심이 그대로 전파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말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스튜디오 전체를 울렸다. 2025년 11월 3일 서울 상암동 한방송 스튜디오 이찬원 스페셜 녹화 현장은 평소와 달랐다. 조명은 따뜻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단 2분 13초 만에 깨졌다. 그 시간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뜬 장면. 아버지의 병실 영상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모니터 앞에 스태프들은 얼어붙었다. 화면 속 병상에 누운 이찬원의 아버지가 힘겹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 찬원, 아빠는 늘 응원한다. 짧은 한마디가 끝나자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다. 웃음이 멎었고 카메라가 흔들렸다. 이찬원의 눈에서 첫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연기하지 않았다. 연출팀의 증언. 방송 연출을 맡은 김정은 PD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찬원 씨는 대본을 한 줄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나오자 바로 눈이 젖었어요.
그건 계획된 감정이 아니었어요. 김 PD는 덧붙였다. 솔직히 저희도 그 영상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전날 밤 직접 제작진 이메일로 보내셨다고 하더군요. 이걸 꼭 보여주세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 한 문장에 저희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카메라맨이 울어서 초점이 흔들렸다. 카메라 A팀 소속 촬영감독 박진수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찬원 씨 얼굴이 보이질 않았어요. 울음에 터져서 렌즈에 물방울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이 잠깐 흔들렸는데 그 장면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방송사 내부에서 편집 금지 컷으로 지정됐다. 감정의 진실은 손대면 안 된다. 제작진은 그렇게 결정했다. 그의 어머니가 전한 한 통의 편지. 녹화가 끝난 후 이찬원의 어머니는 스태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찬원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어요. 지금의 무대는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어 하던 장면이에요. 그 편지는 방송 후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작진 사이에서는 조용히 공유됐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날의 눈물은 부모와 아들의 시간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는 왜 그토록 버텼을까? 하루 3시간의 진실. 이찬원은 녹화 중 고백했다. 앨범 준비하면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하루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녹음하고 그 다음엔 또 스케줄이 있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제작진은 놀랐다. 그는 건강 이상으로 병원을 들렀지만 진료 후 바로 녹음실로 복귀했다고 한다. 그때 아버지는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병실에 들렀다가 그냥 손만 잡고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못 봤습니다. 그의 말에 먹조차 말을 잃었다. 객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제작진은 방송을 중단할까 고민했다. 방송 진행 중 PD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도 되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총감독은 단호히 말했다. 지금 누군가의 진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능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로 모든 논의가 끝났다. 방송은 계속됐다. 이찬원은 다시 노래를 이어갔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진해졌다. 그의 눈물은 스크립트를 이겼다. 리허설에서는 완벽했던 무대가 본방송에서는 전혀 달라졌다. 가사는 같았지만 감정의 결이 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줄을 더했다. 아버지, 듣고 계시죠? 이 노래는 당신 거예요. 현장에 있던 조명팀은 그 순간 자동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단계 낮췄다. 그건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다. 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방송국 전체가 울었다. 방송이 끝나고 모든 스태프가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편집팀의 막내 스태프는 그날의 소감을 일지에 이렇게 남겼다. 우린 예능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담게 됐다. 그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노래했다. 다음 날 아침 이찬원은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겼다. 어젯밤 무대는 제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께 노래로 인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 짧은 글은 팬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댓글 수는 단 하루 만에 12만 개를 넘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다.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그날 이찬원은 울었고 그의 아버지는 화면 너머에서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날의 방송은 트로트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였다. 이찬원 스페셜 녹화가 끝난 그날 밤 SNS와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예고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팬들은 제작진과 출연진의 증언만으로 전국이 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이찬원 아버지 병실 영상 녹화 도중 눈물 이 세 단어가 동시에 올랐다. 누군가는 이건 방송이 아니라 기도였다 고 썼다. 어머니의 메시지 한 줄이 모든 걸 바꿨다. 다음 날 아침
이찬원의 어머니는 소속사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우리 찬원이 많이 울었죠? 아이는 울 줄 모르는 아인데 오랜만에 진심으로 울었을 거예요. 메시지는 팬들에게 전해졌고 SNS에서는 이찬원 어머니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했다. 한 팬은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울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이었다. 제작진 전원, 그날 밤 회의실에서 울었다. 그날 밤 11시, 방송국 회의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제작진은 편집본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연스레 눈물을 훔쳤다. 편집 감독은 말했다. 이건 자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느린 슬픔이었어요. 그게 더 강하게 와 닿았죠. 회의실에는 단 한 장의 메모가 남았다. 찬원 감정 조작 금지. 원본 그대로 송출. 그 결정은 이례적이었다. 보통 연예 프로그램은 편집으로 감정을 조절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대본을 초월한 진심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끝까지 담담했다. 이찬원의 인터뷰. 묵화 다음 날 이찬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다. 평소의 밝은 톤을 유지했지만 짧은 순간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는 그 한마디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라디오 DJ가 조용히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야, 진짜 아버지께 노래를 불러드린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건강 이상설, 사실이었다. 며칠 후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건강 상태를 밝혔다. 최근 앨범 준비 과정에서 과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휴식 중입니다. 팬 여러분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하루 일정표가 공개되자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새벽 4시 녹음, 오전 9시 방송 리허설, 오후 촬영, 그리고 새벽 편곡 미팅까지. 하루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그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노래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세상에 공개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찬원 스페셜 최종 방송에서 의 편지가 화면에 등장했다. 뒤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찬원아, 무대에 서 있는 내가 제일 자랑스럽다. 내 목소리에는 내 젊은 날이 담겨 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찬원이 첫 녹음하던 날, 아버지가 병실에서 몰래 편지를 썼어요. 언젠가 이걸 보여줘라.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 편지가 공개되던 순간, 이찬원은 방송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미소와 함께 흘러내렸다. 그날 대한민국이 울었다. 방송이 끝난 밤 포털 댓글창은 조용한 눈물로 가득했다. 이를 잃은 나로선 이찬원의 무대가 너무 아팠다. 노래보다 진심이 먼저 들렸다. 이건 연예 뉴스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신문 1면에는 이렇게 실렸다. 이찬원, 노래로 아버지를 다시 만나다. 그의 눈물은 이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두의 기억이 되었다. 그의 노래가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다. 음악평론가 박대민은 방송 후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이찬원의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슬픔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었죠. 팬들은 그의 무대를 한국인의 마음을 울린 순간 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해외 언론도 주목했다. 에이선 싱즈 투 힐레인 네이션 S 하트 BBC의 이저리뷰. 그리고 그날 이후 이찬원은 잠시 모든 스케줄을 멈췄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현재 고향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음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마음을 다듬는 중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그의 방송은 이제 전설의 순간으로 남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장면을 기억한다. 스크린 속 아버지의 미소. 그리고 무대 위에서 울던 아들. 그 둘 사이에 흐르던 조용한 사랑의 시간. 25년 11월 18일 새벽 4시 서울 내 어느 병원 장례식장. 한 국화꽃과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 검은 마스크를 쓴 이찬원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 대신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손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에 직접 쓴 것이었다. 짧은 문장, 떨리는 글씨. 아버지, 이젠 제가 노래로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의 매니저는 말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계속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첫 무대는 장례식장이었다. 식 다음 날, 이찬원은 가족들과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마이크도 반주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 하나뿐이었다.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 스태프 한 명은 말했다. 그는 무너진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영상으로 남지 않았다. 그건 가족만의 약속이었다. 그의 곁에 팬들이 있었다. 이후 전국 팬클럽들은 자발적으로 글에 닿는 편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 72개 도시에서 팬들이 동시에 편지를 쓰고 흰 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풍선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찬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SNS에는 이찬원 아버지 기억해요. 해시태그가 수십만 개 올라왔다. 그의 팬들은 단지 가수가 아닌 그를 위로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발인을 마친 지 10일째 되던 날, 새벽 6시, 서울 논현동의 녹음실 불이 켜졌다. 그곳에 이찬원이 있었다. 그가 물었다. 오늘은 쉬셔도 되는데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노래해야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는 의자에 앉아 한 페이지의 가사를 꺼내 들었다. 그 제목 위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편지, 레스트레터. 그 노래는 한 줄도 꾸밈이 없었다. 그는 단 한 번의 리허설도 없이 녹음을 시작했다. 첫 소절부터 목소리가 떨렸다. 볼 수 없지만 늘 곁에 있는 사람. 음향 엔지니어는 녹음 버튼에서 손을 뗐다. 그건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이었죠. 3분 42초. 그 짧은 곡 안에는 모든 슬픔과 사랑이 녹아 있었다. 노래로 아버지를 보냈다. 이찬원은 그 곡을 완성하자 소속사에 이렇게 말했다. 노래는 판매하지 마세요. 대신 모든 수익을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해주세요. 요청으로 마지막 편지는 비공개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되었고 수익금은 전액 암 환우가족 지원 기금으로 전달됐다. 팬들은 눈물로 댓글을 남겼다. 이건 한 사람의 추모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찬원은 가수가 아니라 마음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노래가 공개된 날 대한민국이 멈췄다. 202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포털 사이트와 음악 차트가 마비됐다. 2시간 만에 스트리밍 100만 회를 돌파. 이찬원의 기적이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었다. MBC 뉴스는 이를 단독 보도했다. 아들의 노래가 한 나라의 마음을 울렸다. SNS에는 팬들이 올린 수천 장의 흰 편지 사진이 넘쳐났다. 그중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노래는 이찬원이 썼지만 듣는 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은 세상을 바꿨다. 마지막 편지는 발매 후 3일 만에 세계 27개국에서 트로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담담히 말했다. 그냥 아버지에게 들려드린 노래일 뿐이에요. 순위는 아무 의미 없어요. 는 다시 한번 전국을 울렸다. 평론가 이정훈은 칼럼에서 썼다. 그의 진심은 상을 받지 않아도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그가 무대 위로 돌아왔다. 한 달 뒤 이찬원은 더 트롯쇼 연말 특집 무대에 섰다. 그는 아무 장식 없는 흰 셔츠를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노래하러 왔습니다. 뒤 스크린에는 푸른 하늘과 흰 편지가 흘렀다. 잔잔히 피아노 반주가 깔렸다. 내 떠난 자리에서 나는 아직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소절에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스튜디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눈물. 그는 끝내 아버지를 웃게 했다. 어머니는 공연해 보고 말했다. 찬원이는 무대에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를 웃게 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날 밤 마지막 편지는 24시간 내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 병원 대기실에서 그의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의 노래는 끝났지만 이야기의 여운은 남았다. 이찬원은 여전히 조용히 새 앨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안에 있습니다. 노래할 때마다 함께 숨 쉬어요. 그의 미소는 슬펐지만 따뜻했다. 이후 사람들은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 내 기억으로 부르는 노래. 조명이 모두 꺼진 무대. 관객이 떠난 자리엔 여전히 그의 마이크가 놓여 있었다. 그 마이크엔 손의 온기와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찬원은 말하지 않았다. 저 조용히 무대를 한번 돌아보고 작게 인사했다. 아버지, 오늘도 제 노래 들으셨죠? 그 말은 마치 바람이 되어 스튜디오를 스쳤다. 누군가는 숨을 고르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노래는 사람을 울렸고 세상을 위로했다. 이찬원이 부른 마지막 편지는 단지 한 사람의 추모곡이 아니었다. 그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그리움이자 위로였다. 누군가는 부모를, 누군가는 자식을, 누군가는 이미 떠난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의 목소리 속에서 울었다. 그는 우리에게 슬픔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그리고 눈물이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음악은 기억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잊힌다. 하지만 음악은 남는다.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날의 장면, 그 미소, 그 눈물 모두 다시 되살아난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세상을 돌고 돌아 이 기사를 읽는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아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글로벌 뉴스룸은 이찬원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수의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용기와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기억하는 한 노래는 계속됩니다. 글로벌 뉴스룸 단독 취재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